안녕하세요. 강쌤 영어입니다. 자, 오늘은 과거 완료에 대해서 학습할게요. 여러분, 과거 완료는 일단 공식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had, pp. have의 과거형 had를 쓰시고 과거분사 pp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학습하기 전에 먼저 현재 완료부터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배웠습니다. 현재 완료라고 해서 이제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has를 쓸 수도 있고요. have를 쓸 수도 있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라면 이제 has를 쓰셔야겠죠. 어쨌든 have나 has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pp 형태를 쓰는 형태예요. 현재 완료는 언제 쓰느냐? 일단 현재 완료는 자기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즉 어떤 사건이 과거에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영향을 줄 때는 그때는 바로 현재 완료를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현재 완료를 쓰는지 밑에 예문에서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키를 잃어버렸습니다. I lost my key. 자, 여러분, lose, lost, lost. 두 번째 형태가 바로 과거 시제죠. 그래서 lost를 썼어요. 나 키 잃어버렸어. 자, 이 한 개의 문장만으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내가 그 키를 찾았는지 아직도 잃어버린 상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과거 시제라는 건요, 언제 쓰냐면 바로 현재하고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과거에 일어난 팩트,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현재 완료를 쓰게 되면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즉, 제가 제 친구한테 나 키 잃어버렸어. I lost my key도요. 내 키를 잃어버렸어 라는 뜻이고요. I have lost my key도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어. 똑같은 뜻인데 의미가 달라요. 즉, have pp. 주어가 I니까 have를 썼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의 형태 lost 있죠. 자, 여러분 여기 lost 있는 요거를 여기다가 갖다 써서 have lost라는 현재 완료 문장을 쓰시게 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즉, 내가 키를 잃어버린 건 과거인데 그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지금도 키가 있다 없다, 열쇠를 잃어버린 상태다, 키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완료는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나는 지금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오늘 친구한테 나 하룻밤만 재워주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현재 완료를 배우셨을 때 현재 완료는 계속 혹은 여지껏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경험 그리고 이미 그 사건이 끝나버렸다라는 완료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 완료는요. 현재 완료에서 조금만 응용하시면 돼요. 즉 have pp였던 이 have의 과거형 had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pp 세 번째 형태의 pp를 쓰시면 말 그대로 과거 완료가 됩니다. 번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료는 뭐뭐 해왔다, 뭐뭐 했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과거 완료에서는 이렇게 해왔었다 혹은 했다가 아니라 했었다라고 해서 좀 더 과거의 시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제가 다시 그래프로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일단 과거 완료는요. 지금 현재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 사건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자, 과거에 한 개의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 바로 그 과거보다 더 과거인 대과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이 시간차를 두고 어떤 게 먼저 일어났는지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할 때 쓰는 장치거든요. 자, 밑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만약에 이것을 과거 완료로 나타내지 않고 과거 시제를 쓰게 되면 공항에 도착을 한 건 과거입니다. 그리고 took off. 자, 비행기가 이륙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니까 왼절하고요, 주절하고 시제를 똑같이 둘 다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번역을 하시면 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했을 때 비행기가 그제서야 이륙을 했다. 그래서 요게 비행기를 탔다 안 탔다?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밑에 문장을 볼게요. 자, 똑같이 왼절에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하지만 주절에요. 자, had pp를 썼습니다. 즉 과거 완료 장치를 써주게 되면 의미가 달라져요. 자, 도착을 했습니다. arrived. 그런데 just라는 부사가 붙어서 막 이런 뜻이거든요. 즉 비행기가 이륙을 해버렸답니다. 자,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 바로 taken off. 도착을 했지만 이미 막 비행기가 떠버렸어요. 따라서 이 두 번째 문장은요. 비행기를 탔다 못 탔다 이륙해버렸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과거와 과거 완료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과거 완료는 어떤 사건, 두 사건이 명확한 선후관계, 시간차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매우 편리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완료가 그러니까 계속 경험 완료를 뜻한다면 과거 완료 또한 계속 경험 완료를 의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4개의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Mr. Boggis came back. 자, 일단 왼절은요, 괄호를 치셔야겠죠. 말 그대로 부사절,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자, when이라는 접속사를 썼어요. 보기스 씨는. 이게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자, came back. 자,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돌아왔대요. The legs. 바로 그 고 가구, 옛날 골동품 가구의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들이 had been cut off, 잘려져 있었답니다. 자, 분명히 여기 앞에는 came이라는 과거 시제가 쓰였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had pp, 자, 과거 완료가 쓰였어요. 자, 아직 이런 형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겼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과거 완료는요, 일단 had pp죠. 그 다음에 다리가 자기가 자르는 게 아니고 잘렸기 때문에 수동태를 써야 됩니다. 자, 수동태의 공식은 be pp죠. 자, 요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had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의 3단형이 보면 세 번째 pp 자리에 bean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합쳐지면서 bean이 됐고요. 그 다음에 pp 형태를 그대로 갖다 쓰면 과거 완료 중에서도 수동태일 때는 had been pp의 형태를 쓰셔야 됩니다. 일단 cut off는 자르다 라는 뜻이고 결국 잘렸다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had been 그 다음에 cut 세 번째 형태인 cut을 써가지고 had been cut off 라고 쓰는 겁니다. 결국에 미스터 보기스 씨가 잠깐 차에 간 사이에 그 부자가 이 사람을 위해서 호의적으로 다리를 미리 잘라주거든요. 자, 그러면 돌아왔더니 이미 다리를 자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리가 이미 잘려 있었다라는 사건의 선후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과거 완료가 쓰인 본문의 한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When I came home. 자,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단 when이라는 것 자체가 뭐뭐 할 때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자,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대략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과거 시제를 썼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러 갔답니다. go to bed 잠자러 가다라는 표현이죠. 자,
go, went, gone 중에서 gone이라는 세 번째 형태를 썼고, 자, 그 다음에 had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집에 왔더니 식구들이 이미 다 벌써 잠들어 있었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과거 완료 쓰니까 내가 집에 온 상황과 그 다음에 식구들이 자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게 먼저인지 훨씬 더 명확해진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fter는요, 뭐뭐 후에란 뜻이고요. before는 뭐뭐 전이라는 뜻이에요. 전치사이기도 하고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자, after과 before는 일단 어떤 그 사건의 전후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방금 보셨던 그 두 번째 문장에서 when 대신에 만약에 before를 쓰시게 되잖아요. 자, 그럼 똑같이 여기다가 내가 집에 오기 전에 과거 시제를 쓰셨다면 자, 주절에 everybody 아까는 had gone을 쓰셨죠. 하지만 요때는 went, 즉 과거 시제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해보면 내가 집에 오기 전에 자, 식구들이 자러 갔다. 그냥 번역을 해봐도 어떤 게 먼저인지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굳이 과거 완료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자, 방금 보신 문장처럼 그냥 when이라는 걸 썼을 때는 대부분은 그냥 동시에 그 사건 두 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냥 번역을 하게 돼 있거든요. 즉 그냥 만약에 여기다가 I came home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went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에 왔는데 내가 집에 오니까 everybody 모두가 이제 우리 아들 왔구나 하고 어떻게 잠을 자러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게 아니라 앞뒤를 명확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과거 완료 장치를 써줄 때는 훨씬 더 선후 관계가 명확해지겠죠. 자, 세 번째 문장 I was shocked. 쇼킹을 받았답니다. 충격을 받았대요. 어떤 거에 대해서? 바로 somebody, 누군가가 내 자전거를 언제 밤 사이에 had stolen, 훔쳐갔다는 거에 대해서 shocked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완료 장치를 써주면요. 내 자전거가 밤사이에 누군가가 훔쳐간 사건이 먼저고 그걸 나중에 알게 돼서 shocked. 내가 충격을 받았구나. 이렇게 선후 관계가 확실해지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다가 stolen 안 쓰고요. 만약에 그냥 과거 시제 store를 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전거를 가지러 딱 갔는데 누군가가 제 자전거를 훔치고 있는 걸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내 자전거 훔치네. 와 쇼킹하다. 충격받았다. 누군가가 내 자전거를 훔치는 걸 제가 목격을 하고 쇼킹받았다. 충격받았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 번째 문장은 과거 완료를 썼죠. 누군가가 자기 자전거를 훔쳤다는 사실을 즉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훔쳐갔고 나중에 보니까 자전거가 없어서 나는 쇼킹받았다, 충격받았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뜻이 전혀 달라요. 자, 마지막 문장 네 번째. He told me. 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He had already seen the movie. 자, 아마 그런 상황이겠죠. 남자친구한테 이번에 그 영화 나왔는데 같이 볼래? 했더니 이 남자친구가 배신을 때린 겁니다. 즉, 나 그 영화 이미 봤는데? 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따라서 이 문장은 그가 이미 누구와 영화를 본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영화를 본 것이 먼저고 자 결국에 내가 뭐 영화 보자 했더니 이미 영화 봤어 라고 told me 말하는 상황이 과거 시점인 겁니다. 이렇게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바로 대과거인 과거 완료를 써주신다면 영어가 훨씬 더 재밌고 편리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문법은 여기까지. 안녕.